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지금부터 CIS 창의성 검사 해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의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독특하다? 특별하다?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적 인물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의적 인물은 누가 있나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 혹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잘생겼다? 아님 남자다? 아니면 옛날 사람이다?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죠.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격도 창의적인 성격이었죠. 창의적 인물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들만의 생각을 발전시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의 가장 최소한의 정의는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의성은 누구나 있는 거지만 창의성이 높을수록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창의적 능력이 개인의 강점이 되어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창의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창의적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 수준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이라 하면 호기심이나 상상력 같은 성격적인 특징과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창의적인 특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시한 창의성 검사에 대한 척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결과표를 보시면 먼저 창의성 총점이 나오는데 T점수 100분이 무응답수로 표시됩니다. 종합적인 창의성 점수는 T점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50점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해당되는 특성이 보통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30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해당되는 창의적 특성이 낮을 수준이며 70점 이상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말합니다. 100분위 점수는 T점수를 변환하여 100명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수치입니다. 무응답수는 검사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수로 8개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은 전체적인 척도별로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점수로 표시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하거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할 경우 보통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70점 이상일 경우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 소견을 통해 전체적인 창의성 점수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검사 소견란에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성격은 성격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철저함, 최선을 다함, 사회적 책임감, 개방성, 독립성, 독단적, 충동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함, 최선을 다함에서 높게 나온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적당히 대충 하지 않으며 꼼꼼하고 엄격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사회적 책임감은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고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어울리고 섬세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높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과 행동을 잘합니다. 독단적, 충동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가끔 충동적이나 즉흥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나 반항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면 친구들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성격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측의 창의적 사고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상상력과 환상, 확산적, 수렴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력과 환상이 높을 경우 상상력이 뛰어나며 비유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추리를 하거나 공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확산적,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물건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생각 중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으로 예를 들어 예전에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 생각이 논리적인가, 기존의 사고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는가 등이 포함됩니다. 창의적 동기는 창의적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내재적 동기, 호기심, 다양한 관심, 근명,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흥미가 높고 정열적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죠. 호기심, 이 다양한 관심은 어렵지 않죠. 호기심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근면은 맡겨진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며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는 한눈에 팔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끈기와 인내심하고도 비슷한 말입니다. 용기는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이 강하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이상으로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 소견을 참고하여 창의성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세부 척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지 왼쪽 가운데를 보시면 접속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접속 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 번호로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통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성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창의적 사고와 동기 및 창의적 습관은 앞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고 단지 지금의 결과가 여러분의 창의성 전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